오늘은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참 쉽지 않은 질환인데요. 먼저 이 질환이 어떤 질환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 관절 주위를 싸고 있는 활막이라고 하는 조직에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원래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외상에 의해서 어떤 염증이 발생하거나 감염에 의해서 이 염증이 발생을 하는데요.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의 이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이 우리 몸을 스스로 공격해서 발생하는 관절염이라는 겁니다. 유전적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에 소인이 있는 사람이 어떤 외부 자극을 받거나 혹은 자극이 없더라도 이 신체 내 면역 체계가 우리 몸을 비정상적으로 공격을 해서 염증이 발생하는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다 발생을 할 수 있고요. 다만 30대 전후의 여성에게서 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오늘은 제가 류마티스 환자를 한약으로 치료한 증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세 여성이셨고요. 아들을 한 분 두고 있는 어머니셨습니다. 이분의 어머니가 저한테 치료를 받으시는데 허리나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호전이 되셔가지고 본인의 따님을 소개해 주셔서 이렇게 내원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계시고요. 보기에는 많이 열감이나 통증이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닌데 이 통증이 어느 정도 있으면서 병원에서 진단을 했을 때 류마티스 인자가 어느 정도 검출이 되어서 류마티스 진단을 받았다고 하시고요. 손은 단순히 염증이어서 제가 봤을 때는 퇴행성 관절염에 거의 유사한 증상을 보이셨고, 다만 발가락 쪽에 우리가 무지외반이라고 하는 이 엄지발가락 아래쪽에 생기는 그 질환이 있는 부위에 통증이 주로 많아서 그쪽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다고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류마티스 정도까지는 아니어 보이기는 했는데 이 양방에서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을 받았다고 하니 아마 혈액 검사 수치상 RA 팩터라고 하는 류마티스 팩터가 일정 수치 이상으로 검출이 된 게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160 중반 정도의 그렇게 작지 않은 키에 BMI가 30 이상 돼 보이는 중등도 비만의 여성이셨습니다. 시어머니랑 산지 8, 9년이 돼서 어느 정도 이 스트레스가 있는데 기본적인 체질상 스트레스를 이 외부에 표현을 안 하는 스타일이시고 좀 꾹 참는 성격이셨습니다. 두 번째 주 증상은 체중 감량을 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비만이 두 번째 증상이셨는데요. 그래서 체중 감량을 원하시긴 했는데 우선 류마티스 관절염을 치료를 해야 체중 감량을 하는 약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류마티스 치료를 먼저 하자고 제가 권했고 그렇게 치료를 하기로 했습니다. 잠은 주로 금방 들고요. 중요한 일이 있어도 잘 자고 잠으로 고생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좀 잘 참는 편이고 커피를 마셔도 잘 자고 다만 더위를 조금 잘 타고 땀이 좀 많이 난다고 합니다. 소화나 식욕도 괜찮았고요. 소변은 괜찮고 잔뇨감도 없지만 신우신염이라고 하는 이 신장 쪽에 염증이 생기는 증상이 2번 정도 왔다고 합니다. 대변은 정상적인 쪽에서 조금 무른 편이고요. 찬 음식을 먹으면 조금 설사를 한다고 합니다. 매운 거 먹어도 약간 설사를 하시긴 하시는데 매운 거는 잘 안 먹어서 정확히는 모른다고 하셨고, 다만 찬 거를 먹었을 때 설사하는 경향은 조금 뚜렷하다고 합니다. 손발은 그냥 평상시 정도에서 따뜻한 정도인데 환자 본인은 손발 시림을 조금 호소를 하셨고요. 다만 추위를 그렇게 많이 타는 편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피부는 긁었을 때 조금 붉게 오르는 피부 과민 찰과발적 경향이 조금 있으셨고요. 특히 겨울에 긁으면 두드러기 같은 것이 잘 난다고 하셨습니다. 술은 아예 드시지 못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하더라도 신체의 어떤 병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일단 그분의 체질이 어떤가를 먼저 판단을 하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잘 맞는 약재가 치자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판단한 기준은 이 치자라는 약재가 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신체 증상을 한번 잘 봐야 합니다. 치자의 임상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번, 체형이 비만해서 중등도고 체력이 강하고 중등도 이상입니다. 두 번째는 얼굴색이 짙은 편이시고 그래서 얼굴색이 황색이고 갈색이고 적색이고 흑색인 편이 많고요. 그리고 얼굴에 잡티가 많고 지저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눈 흰자에 황색 침착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간에서 이 빌리루빈 대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황달이라고 하는 그 증상이 눈 쪽으로 가서 황색 침착을 일으키는 경우입니다. 네 번째는 성향이 양적인 경우보다는 음적인 경우가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시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으면서도 잘 참으시고 성향이 좀 유순하신 편이셨기 때문에 치자의 임상 증상에 굉장히 유사하게 보이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외에는 주 증상으로 겪고 있는 증상 외에는 신체 증상이 주로 깨끗해서 소화나 대소변에 큰 문제가 없고요. 주로 더위를 타시고 몸 전체 혹은 국소적인 열감을 느끼시고요. 류마티스 같은 경우가 주로 그렇죠. 그리고 평소에 아예 과음을 하거나 아예 술을 못 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간 기능이 저하돼서 간 질환이 있으신 경우가 많아서 간 수치가 높거나 그리고 지방간 그리고 그로 인한 피로감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독이나 식독 등으로 인해서 피부가 충혈되고 발적되는 경향이 많고요. 그리고 피부를 긁었을 때 피부가 붉게 오르는 피부 찰과 감인 발적 경향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잠에는 대부분 문제가 없긴 한데 주로 이 치자를 써야 하는 분들은 잠을 드는 거는 잘 드는데 중간에 깨는 걸 잘 깬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잘 때는 체온이 떨어져야 하는데 이 몸에 체온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꾸 잠에서 깨는 그런 증상이 있고 치자는 그걸 식혀서 우리가 잠에서 잘 깨지 않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체형이 비만하면서 얼굴색이 짙으시고 성향이 음적이면서 신체 증상이 대체로 깨끗하고 그리고 열을 좀 많이 타시고 몸 전체 혹은 국소에 열감이 있는 류마티스 경향이 있으셨고요. 그리고 평소에 아예 술을 못 마시셨고 그리고 피부를 긁었을 때 빨갛게 올라오는 피부 찰과 발적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치자제 임상 증상 11가지 중에 굉장히 많은 증상을 함께 호소하고 있어서 치자를 써야 하는 체질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치자가 들어가는 처방으로 2022년 11월부터 복용을 하셨고요. 그로부터 한 달 후에 내원을 하셔서 확인을 해보니까 한약을 복용을 하고 손발에 있는 관절의 통증 정도가 완전히 소실이 됐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흔치가 않은데 보통 통증이 10에서 한 5나 3까지 떨어지는 경우는 많습니다. 근데 아예 소실이 되는 경우는 제가 치료를 하면서도 굉장히 흔치 않은 경우입니다. 근데 이분은 딱 한 달을 복용하고 통증이 완전히 소실이 되어서 체질에 맞는 적방이 완벽하게 들어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놀라워하시면서 한약을 계속 복용을 하고 싶다고 하셨고 3개월 정도 지금 1월까지 계속 복용을 하시면서 증상이 굉장히 호전이 된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어느 정도 치료를 하시고 나면은 치료를 종료를 해도 될 만큼 많이 좋아지셨고 이 치료가 끝난 후에는 다이어트 치료로 넘어갈 계획입니다.